지난주 사설 첫 번째 시간 3월 둘째 주 박근혜 파면.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끝없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신문 사설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방송은 한 주간 있었던 사안 중 하나를 골라서 그에 대한 사설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사설이라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은 네이버 뉴스에서 오피니언, 오늘의 사설에 걸린 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설을 읽는 제 기준은 우선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는지,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깔끔하게 글이 떨어지는지, 즉 일관성과 압축성입니다. 사설은 짧은 하나의 글이라 많은 주장을 담는데 적당하지 않죠. 첫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입니다. 11일, 12일 이틀간 나온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등 16개 언론사 30개의 사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글도 2개 있었는데 그냥 기업 잘 봐주고 경제 살리자는 말이라 뺐습니다. 아마 파이낸셜 뉴스는 어떤 뉴스에 대한 기사를 써도 사설을 써도 기업 잘 봐주고 경제 살리자라는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30개의 사설을 누구에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총평, 국민, 황교안, 박근혜, 대선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총평은 헌재 판결에 대한 평과 함께 국민에게도 정치권에게도 이야기하고 대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글입니다. 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기 쉽고 결국 새 덕담 같은 글이 돼버리는, 건강하고 한 일도 잘 되고 주위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참 좋은 말 같은데 딱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그런 글이 되기 쉽습니다. 이 총평에 속하는 글은 12개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경향신문.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이 승리, 한겨레. 박 대통령 파면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한국일보. 이 3개의 글은 공통적으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탄핵 이후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새날을 열었다, 서울신문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새날을 열었다면서 이제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승복을 호소하고 정치권은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으로 지킨 헌법적 가치라는 연합뉴스의 글은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를 지킨 결정이라면서 탄핵 찬반 집회 모두 허약한 법치주의를 드러낸 치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제목들은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탄핵 찬반 의견을 양쪽 혹은 양극단과 같이 등치시키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글들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국민일보는 이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 표명을 해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중앙일보는 대기업들 뇌물죄의 피의자 아닌 강요의 피해자라고 헌재가 했잖아. 우린 JTBC와는 다르다. 사랑해요 삼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매일경제는 세월호 7시간은 여성 대통령이 사생활이고 이를 거론하는 건 젠더 폭력이다. 후보들은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을 여성 대통령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젠더 폭력 아닙니까? 여성들을 고위직에 올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는 의견을 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여혐에 가까운 발언으로 본인들이 쓴 글이야말로 젠더 폭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썼으니 잠시 후에 전문을 읽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새 출발 모멘텀 삼아야 문화일보는 답은 개헌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평으로 분류한 글 중 최소한 헌재의 결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글 10개였다면 유일하게 아닌 글 하나가 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의 나라로 거듭나야 라는 한국경제의 글입니다. 정규재 주필 사랑합니다. 제가 총평으로 분류한 12개 중 11개의 제목을 봤는데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총평이 전형적인 예, 세계일보의 황교안 과도정부, 정치권, 협치로 난국 돌파하라 라는 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석 달 만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이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이 문단, 헌재의 결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라는 주장을 담은 글로 이미 완결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든 법치에선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어제 탄핵 결정은 헌재가 그런 법치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라고 글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헌재 결정에 대한 글로 완결인데, 만약에 더 쓴다면 헌정 질서나 법치주의 혹은 많이 봐주면 검찰 수사에 대한 글로 이어져야 연결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퇴임으로 이제 황교안 과도정부 체제가 시작됐다. 과도정부가 맞는 향후 2달간의 국정 운영이 중요해졌다. 그간의 국가 리더십 공백과 식물 정치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발을 들어놓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2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뽑는 일이 최우선 현안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협력해 대선을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 라고 앞에 두 문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과도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황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를 지시하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과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도 위기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비상시국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치의 새장을 열어가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두 번째 문단에서 검찰, 세 번째 문단부터 황교안 과도정부, 이젠 국회, 점점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간만 끌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 안보 위기에는 보다 단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한 달 새 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주의 김정남을 독살하는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 삼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안보와 관련한 국론 분열도 봉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단의 시작은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해 라고 시작하지만 막상 문단에 경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외교 안보와 관련해 시급히 라고 쓰는 편이 오히려 좋았을 겁니다. 이 문단의 주요 내용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 삼아서 이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써놓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던 경제 문제 지금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난제다. 우리 경제는 안팎의 악재들로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난국에 처해 있다. 소비 투자 위축, 실업 대란, 과다한 가계부채, 소득 불균형 심화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헤쳐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경제의 기력을 되찾아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우리 한미 동맹의 기반을 당당히 굳건히 해야 할 미국이 여기선 나쁜 사람인가요? 뭐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면 황교안 대행에 대한 당부로 완결된 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당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글을 이어갑니다. 나라는 백척간도의 형세다.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자칫 방심하면 전면적인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대화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 확대를 호응해야 한다. 지금 이 한 문단 안에도 정치권, 국회, 공무원, 기업 이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신발끈을 고쳐맬 때다. 경랑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이번 탄핵 심판을 자기 성찰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고 온 국민으로 끝나는 글입니다. 말했죠? 총평은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정작 기억에 남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글이 되기 쉽다고. 그리고 이번에 탄핵 관련 글들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왜 갑자기 우리 국민 DNA를 찾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갑자기 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DNA에서 무슨 이런 역경을 이뤄낸 과거의 경험 찾으면서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글 정말 재미있는 글입니다.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11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후유증이 없어야 하나 그렇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후유증이 있을 거란 얘기죠.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했다.
소수 의견 없이 이 판단에 8명 모두가 동의했다.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만 첨부됐다. 전원 일치 의미는 가볍지 않다. 파면 결정에 헌법적, 법률적 이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논란이 정지부라는 뜻이기도 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774억 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용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예상대로 결국 이 문제가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됐다. 헌재는 위헌, 위법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긴 점, 언론이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한 점,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이 앞의 내용은 이 글에서 없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조선일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다른 상당 부분이 탄핵 소추 내용을 배척한 것은 모두 유념해야 한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발생과 대통령이 당일 직무수행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누가? 다만 대통령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느냐는 도덕적 논란이 있을 뿐이다. 정말? 그래도 사회 일각은 7시간에 대한 온갖 거짓을 만들어냈고 국회는 이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인터넷상에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 난무했다. 야당이라고 해서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감정 배설에 가까운 인터넷 댓글에 떠밀려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이번 헌재 결정에서 다른 내용은 볼 것도 없고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배척했다라는 사실을 가져와서 이를 야당을 비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끝났다. 비록 갈등은 컸으나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 난제를 매듭지었다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극에 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찬반 두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끝내 분단으로 귀결된 해방 직후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탄핵 반대 시위자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탄핵 찬반 두 세력을 거의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을 보면 좋게 보면 7대3 혹은 8대2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촛불 시위건 태극기 시위건 일부 극렬 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이었다. 일부 극렬 세력,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맹목적인 개인 추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다수. 이런 표현은 사실 글을 쓸 때 피해야 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일부, 대다수 같은. 촛불 시위대의 사드 반대나 통진당 이석기 석방 주장이 이어지면서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탄핵 찬성 측이 축제를 열어 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충심을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탄핵 찬성 측의 승복이다. 11일 촛불 축하 집회부터 중단해야 하고 대선 주자들은 모든 집회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정치 소인배들이 아니라 사려 깊은 정치가가 되달라. 즉, 대선 주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탄핵 찬성에 대한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해선 안 된다. 즉, 국민 여론과 함께 해선 안 된다. 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 측 소추위원장은 탄핵은 모두의 승리이자 모두의 패배라고 했다. 대통령 파면이 모두의 패배인 것은 이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이기도 하다.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닉슨 대통령의 예와 같은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정치인 하나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결국 파면이란 전례를 만들었다. 이 선례를 차차기 정부에서 재현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타협을 경원시하고 끝을 보고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이대로 인한 모두가 패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죠. 즉,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왜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게 타협이죠. 즉, 왜 범죄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범죄자를 파면시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 말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받아준다고 하고 이 글의 앞 내용을 살펴보면 통진당과 이석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해산된 통진당, 똑같이 범죄 사실로 인해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왜 두 가지 사안, 왜 탄핵과 통진당 둘 다 정치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두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심지어 이런 큰 차이 나는 시선을 어떻게 한글에 담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양심 혹은 지능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헌재 안창호 재판관은 파면 결정 보충 의견에서 정치적 패습과 이전 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정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유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에 탄핵당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공직사회의 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낡은 권력 풍토,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권력인식, 불과 몇 퍼센트 더 득표했을 뿐이나 100%의 권력을 휘두르는 승자독식 정치, 그로 인해 죽기 살기식 진영 싸움이 구조화된 정치체제 모두가 탄핵된 것이다. 이 권력체제를 그대로 두고 보다 나은 정치, 국민을 돕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실한 심정을 탄핵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재판관이 토로했다. 그 깊은 뜻을 모두가 새겨야 한다. 안 재판관만이 아니라 모든 재판관의 심정이 같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권력자 한 사람의 말이 법보다 중요한 것,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한 저도 개헌 굉장히 바랍니다. 특히 개헌의 방향, 단지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세습, 권력의 세습 얼마나 나쁩니까?
북한 보세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매번 비판하는 북한 3대 세습 이런 거 얼마나 나빠요. 어떻게 그런 공적인 일을 세습을 하면서 합니까? 언론 얼마나 공적인 기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을 성의 방치란 이유로 3대 세습 4대인가요? 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공적인 일을 세습하게 하는, 그걸 어떻게 그냥 두는 그런 헌법,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적 권력만이라도 세습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개헌, 정말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이제 수명이 다한 1987년 헌법을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 헌법으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또 자신의 권력 행사를 위해 개헌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모든 대선 주자가 개헌을 약속한 상태다. 이번마저 그것이 속임수로 드러나면 국민이 정치적 탄핵을 해야 한다.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된다. 투표일로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다. 헌정사상 초의 조기 대선이다. 비상선거인 만큼 이전의 대선과는 달라야 한다. 지난 석 달간 심리적 내전으로까지 불린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대선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탄핵 갈등이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면 해악은 예상을 넘을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지지율 조사에서 앞선다는 야당 후보들부터 촛불 시위를 선동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세 전환을 해야 한다. 탄핵 반대 국민도 존중하면서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 대선이 아니라 시민단체로 가는 것이 옳다. 우리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미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슬프게 얼마 전 파면당한 박근혜 씨가 선거운동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죠. 100% 대한민국. 까먹었나요? 다시 박근혜 씨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심리적 내전으로까지 불린 갈등 속에서 상처를 입은 이유는 우리가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탄핵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통령 때문이었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우리 사회 갈등이 한 단면처럼 된 세월호 팽목항을 찾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는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이 별이었다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탄핵시켜줘 고맙다는 뜻인가?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어린 학생들을 정치에 끌어들인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통합으로 가야 하는 이 시점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 수습 과정, 그 이후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행태, 모든 게 다 정치적인 일이죠. 모든 게 다 정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있는 정치인이 그런 사안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감싸지 않는 사람이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탄핵 반대한 사람들만이 감싸 안아야 할 상처를 입은 국민은 아니겠죠. 다음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독으로는 국정을 이끄는 것 자체가 어렵다.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180석은 물론 과반 정당도 없다. 국회는 30석을 넘는 정당만 4개다. 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동하다 대통령이 되면 조각 등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에도 믿고 맡길 만한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야권에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선두에 있고 보수 진영은 완전히 지리멸렬해 있다. 많은 국민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자중하고 보수 정치인들은 스스로에게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 문단에서 제가 우선 짚을 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자중. 대선 6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자중하면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이건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누구 좋으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협력 이야기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일관되게 세월호, 촛불, 야권, 야당 후보 같은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비판을 하던 이 글에서 어떻게 협력, 연정 같은 단어를 막 씁니까? 철저히 진영 논리에 쓴 글이면서 광장이 격돌이 가열된 지난 몇 달간 나라 밖에선 전에 보지 못한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미국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통령이 취임했다. 과거에 보지 못한 대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 통상 분야에서도 새로운 틀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보복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 북 김정은은 이복형을 암살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일본은 대사를 소환한 채 이런 반구 없다. 경제는 성장 중단과 내수 침체, 가계 부채 등이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 탄핵 사태는 끝났다. 이제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중대한 국가 현안들과 마주해야 한다. 안보, 경제, 동시 위기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금 여러 면에서 나라가 하락세에 있다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한 정치인이 인용한 고전처럼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나와 우리 편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다. 라고 지금까지 철저히 진영 논리에서 갈라치면서 세월호 야권을 비판한 글을 쓴 조선일보의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합니까? 너희들 말 잘 들어주는 게 아마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협력이겠죠? 이제 총평에서 살펴볼 마지막 글입니다. 이 글이 오히려 조선일보 글보단 훨씬 깔끔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잘 나타내는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초위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나라로 거듭나야 한국경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생명권 침해, 언론 자유 침해 등은 파면할 정도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국정농단 부분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대통령이 최씨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이런 행위가 재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압수수색, 수사 거부도 파면 사유로 추가됐다. 헌재는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그렇게 파면됐다. 헌재 결정이 찬보 논란을 떠나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는 종료됐다. 이런 식의 시각을 보여주는 유일한 글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가 박탈돼 전직 신분이 됐다. 직무 정지가 아닌 대통령 고리 상태가 된 것이다. 후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뽑아야 한다. 오는 5월 9일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넉 달여 동안 나라를 뒤흔든 전국 혼란에 이어 또다시 두 달간 선거로 인한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훗날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지 알 수 없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간 투쟁에서 국회 권력이 완승했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탄핵 전국에 가려진 국회의 월권과 독재, 탄핵이 탄핵을 부르는 정치 보복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무엇이 진정한 시대정신인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 파면이 더 이상 정치적 재난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적 사건은 이제 끝내야만 한다. 준 정치 변란적 상황으로 확대하면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다. 이는 소위 승리자도, 패배자도, 촛불도, 태극기도 다를 것이 없다. 승리를 거둔 촛불치기야말로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굳이 이 명문들의 저의 첨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곧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진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어제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유례없이 촉박하고 긴박한 선거 일정이 또 다른 정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정당과 정파, 정치 세력들은 절제하고 자중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후보들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관위도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비장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양론은 선거를 통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 선거혁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게 민주주의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헌재 결정에 대한 반대는 표로 보여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돈이 넉 달을 보내는 동안 대내외 상황은 갈수록 엄혹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에다 이복형 김정남 암살까지 자행한 마당이다. 북핵 미사일 방어용인 사드를 배치한다고 중국은 전방위 경제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정밀 타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도 유언한 실정이다. 또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과 통상 압력이 파고는 높아만 간다. 저성장 고령화 속에 성장 잠재력을 높여도 모자란 판에 노동개혁, 규제 혁파의 동력도 거의 꺼져버린 실정이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경제는 본인들이 어떤 언론사인지를 이 두 단어를 굳이 씀으로써 보여집니다. 노동개혁, 휴재혁파. 상황이 이런데도 자칭 대선 주자들은 어설픈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게 현실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만한 지도자가 있는지 의문이다. 탄핵을 선거공학적 정략 수단으로 삼는다면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모든 정파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정치 불신은 탄핵 국면에서 잠시 유보돼 있을 뿐이다. 포퓰리즘 공약. 우리는 한국 경제다. 국민도 할 일이 있다. 이제 광장이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 함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할 때다. 촛불과 태극기 모두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자. 광장 민심이 곧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라는 일부 지식인들도 미몽에서 깨어날 때다. 누구든 오버하다간 심각한 반작용을 부를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견인 불발의 절제와 인내가 요구된다. 탄핵은 누구의 승리도 될 수 없다. 그간 촛불 집회에선 이석기 석방, 사회주의가 답이다 등의 구호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세력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이어가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과 좌절감이다. 이 문단부터 이 글에 진정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분노지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인용시 국민저항본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도부가 내전혁명 등의 선명한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여러 차례다. 결정 직후 집회에서 벌써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불복종이 아니라 승복을 결단할 때다. 8대0 인용이라는 압도적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을 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헌신하는 벼랑 끝 싸움이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승복해야 한다. 탄핵 기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확립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한 이유가, 파면시킨 이유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리석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리가 함성으로 뒤덮이는 내전적 상황은 민주주의로 보기 힘들다. 거리의 정치는 민주사회의 문법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무언가의 주장은 헌법 내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큰 공감을 일으킨다. 정치적 변란으로 몰고 가 단번에 뒤집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 것이다. 반법치적, 반제도적 저항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형태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로 상징되는 보수 정치를 미화로 만드는 악수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 말 보수 정치인들에게 정말 뼈아픈 이야기죠. 보수 정치가 박근혜로 상징된다. 보수 정치가
헌법을 어겨서 파면된 박근혜로 상징된다. 보수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박근혜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을 조직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제도의 틀 안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이 더 많은 동조자를 확보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탄핵 반대 운동에서 보여준 견인 불발의 인내심과 노력을 정치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독재적 권력으로 부상한 국회를 견제하는 일이야말로 탄핵 반대파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손가락이 아팠을까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우리 정치 세력화하자. 그리고 실제로 정치 세력화 하고 있죠.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둘이 참 궁금합니다. 탄핵으로 보수 여당도 구심점을 잃었다. 그렇다고 광장의 촛불이 개선당구처럼 으스대서는 안 된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진실을 독점했다는 생각도 큰 오판이다. 그럼요. 우리 훌륭한 탄핵 반대파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진실을 독점하겠습니까? 헌재가 탄핵 소추 사유의 상당수를 증거 없음으로 판명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석기 석방과 같은 광장 일각의 주장에 휩쓸리며 대립을 증폭시키기보다 반성과 아량을 앞세울 시점이다. 무얼 반성해야 합니까? 아량이야 보다 다수인 입장에서 이미 파면이란 결과가 나온 이상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인 만큼 감싸는 아량 당연히 필요하죠. 무엇을 반성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분명하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끝이 좀 별로네요. 이 전반적인 명문을 조금 훼손하는 느낌입니다. 좀 더 강렬하게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사태를 똘똘 뭉쳐 극복해야 한다 같은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말이죠. 이상으로 1부 내용을 마치고 2부에선 살펴보지 않았던 4개 사안에 대한 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픕니다.